자, 문법 프린트 펴보시고요. 오늘부터 의문 들어간다 그랬죠? 121쪽 펴보시고요. 사실 오늘은 뭐 그냥 의문의 개념만 들어갈 거라서. 자, 이제 의문의 개념이죠. 일단 그럼 의문의 정의부터 알아야겠네. 의문의 정의는 뭔데? 말해. 의미를 변별하는. 그쵸.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다. 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뜻이 바뀌면 그건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의문, 즉 소리인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소리야. 구분할 수 있는 소리. 그런 걸 이제 분절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리인데 나눌 수가 없네. 걔를 뭐라 그래요? 비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면 분절 의문을 다른 말로 음소라고도 하고요. 비분절 의문을 운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운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핵심은 뭐예요? 이 분절 의문이죠. 그래서 이 분절 의문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자음과 모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막 자세하게 볼 텐데, 자세하게 보기 전에 이 자음과 모음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잡아야 될 거거든. 자, 자음과 모음의 차이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소리의 장애 여부. 자음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장애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소리를 낼 때 구강 구조에 장애를 받는 거야. 충돌이 일어나. 근데 모음 같은 경우는 그냥 장애가 없이 쭉 뻗어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뭐? 자립 여부. 자음 같은 경우는 혼자 발음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하지만 모음은 혼자 발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일단 기본적인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바뀌면 뜻이 바뀌죠. 탈, 딸. 얘 같은 이런 데서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과 사람의 가치관과 저것 때문에 웃은 게 아니라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나서. 착한 생각하고 살아. 도터 임마, 도터. 자, 그래서 티읕과 쌍디귿 이것 때문에 지금 뜻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 자음은 뭐야? 의문이 되는 거고, 또는 말, 물.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 때문에 뜻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의문이 되겠죠, 모음도. 근데 얘네들 보면 지금 딱 하나 때문에 뜻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 대립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실 뭐 수능적인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또 한 번인가 나온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 알과 물은 최소 대립상이야, 아니야? 아니, 아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죠, 이런 거. 최소 대립상은 의문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의문의 개수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얘는 최소 대립상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분절 의문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에 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건 일단 소리의 길이거든. 아니면 소리의 이제 높낮이, 뭐 성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악센트는 지금도 남아있긴 하고, 그러니까 소리의 길이는 지금도 남아있죠. 뭐 내리는 눈이나 뭐 사람 눈. 근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제 길게 발음해야 되는 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죠, 발음 기호에. 근데 저거는 무조건 생암기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쓰질 않아. 야, 누가, 야, 나 눈에 눈 들어갔어. 야, 밖에 눈 온다 이러니 아나운서나 그러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캐치할 수가 없어. 이제 다 짧게 발음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건 결국 내신에선 생암기인데 수능에서 이런 생암기를 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분절 음운 같은 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낮죠. 하지만 함정이 하나 있기는 해요. 함정이. 이 소리의 길이는 언제? 첫 음절에서만 적용이 돼요. 두 번째 음절부터는 무조건 짧아. 왜? 첫눈이가. 네, 그럼 짧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 소리의 길이로 구분하는 이유가 뭔데? 뜻이 달라서지. 근데 얘가 두 번째 음절이라는 건 앞에 접두사가 됐든 뭐가 붙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게 붙음으로써 의미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지거든. 아까 첫눈도 마찬가지지. 아니면 뭐 밤 같은 경우도 뭐 다크가 있고 아니면은 뭐 나이트가 있고 그 체스넛이 있을 거잖아. 근데 군밤, 그러면 이걸 나이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니? 없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음절부터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음절에서만. 오케이. 그리고 성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 공식적으로 남아있진 않아요. 중세국어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기 때문에 뭐 딱히 우리가 배울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중국어는 참 미개한 언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도 중국어는 성조가 남아있죠. 그죠?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 고등학교 때 중국어 수업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엄마가 마차를 타고 시험 이런 뜻이래. 그냥 마 4개인데 5개인데 굉장히 어렵죠. 거기에 한자까지. 중국어 미친 것 같아요. 아무튼 대신 악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로 남아있죠.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미가 살짝 달라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비분절 음운은 뭐 수능에서 그렇게 다뤄지는 건 아니니까 자, 본격적으로 자음을 봅시다. 자음. 일단은 그 122쪽에 자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항상 무식하게 외우죠. 바빠, 파, 마. 다따타, 사스, 나라, 차차차, 가까까, 앙, 흐. 전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표랑 순서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두 개를 순서를 바꿔서 외운 거라서. 근데 거긴 이게 바뀌어 있죠. 근데 결국 그건 왼쪽에 이제 마차름하고 파차름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건데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죠. 자, 요렇게 일단 나눈 기준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나눈 기준은 뭐다? 조음, 네, 위치를 가지고서 한번 나눠 본 거죠. 이게 분류야 결국. 조음이라는 건 소리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소리가 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디에서 나는 거다? 입술에서 나는 거고, 얘는 잇몸, 새입천장, 열인입천장, 목청,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표에 다 있으니까 그냥 대충 쓰는 겁니다. 어차피 표에 다 있잖아. 그지? 자, 그랬을 때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거, 얘네들을 한자로도 표현하거든요. 한자 표현도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자로만 외웠거든요. 애초에는 한글 표현이 없었어. 근데 제가 이제 졸업하고 조금 있다가 교과서에서 한글을 좀 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나오는 어떤 옛날 논문이나 뭐 그런 거는 여전히 그냥 한자를 쓰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입, 나 갑자기 이문 생각 안 나냐? 그 치음, 경국의, 연국의, 후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뭐 양수는 그냥 수는 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위치도 아시면 좋긴 해요. 나중에 구기음화 할 때 위치 가지고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뻔하죠. 사실 약간 뭐 녹화하긴 하는 뭐 어때? 뭐 키스 순서야. 입술 맞닿지? 그럼 뭐 잇몸도 살짝 건드려주고. 제 새입 여린입이거든. 자, 새입은요 혀를 가지고서 이빨의 위쪽을 건드려 보면 딱딱해. 그래서 새입이야. 여기까지가 약간 마지노선 아닐까요? 키스할 때? 배석범 선생님이 딱 그렇게 설명. 아 그래요? 근데 배석범은 누구셔? 그 패급 패급? 그 선생님. 아 그 1학년 때? 아 씨발 기분 나쁜데? 아무튼 자 그리고 여린 입은요 이 혀를 약간 정수리 쪽으로 당기시면 여긴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여기가 여린 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위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구개음화가 이제 위치 잡아주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렇게 쪼개볼 수가 있죠. 요렇게. 자 이렇게 쪼개는 건 기준이 뭔데? 조음 방법이죠. 소리를 내는 방법. 그래서 이 비읍을 뭐라 그래요? 파열음, 시옷을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이죠. 파열음은 막았다 터트려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막아야 돼. 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막으면 소리를 못 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열음이고요. 마찰음은 이빨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전 이렇게 바꿔 세운 게 이것 때문이에요. 파찰음은 파열 플러스 마찰이에요. 막았다 터트리고 마찰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찰이고요. 비음은 콧소리입니다. 얘를 발음할 때 코가 떨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과하게 비음을 섞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비음이 아닌 것들을 코가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빠, 오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게까지 정색할 일이니? 근데 보통 개그 프로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개그 프로에서 이제 남자 개그맨들이 막 여장하고 나와가지고 이게 과도하게 비음 섞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유음은 이제 흐름 소리라 그래서 뭐 언제까지 엎드려 있을 거야. 리을은 이제 사실 리을이 고3이니까 들어가는 건데 발음이 두 개야. 얘가 초성으로 올 때랑 종성으로 올 때 사실 소리가 달라. 근데 이건 나중에도 하겠지만 외국인들은 이걸 구분을 하거든. 음운 체계를. 근데 우린 하나로 쓸 뿐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때? 초성으로 오면 R 발음이고 종성으로 오면 L 발음이잖아, 영어로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걸 그럼 다른 음운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초성으로 오면 얘를 탄설음이라 그러고요. 이제 종성은 설치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를 발음하면 자 초성이면 혀가 붙었다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탄이야. 튕긴다 그래서 라 이런 식으로. 근데 종성은 반대야. 혀가 붙어. 알 붙은 다음에 소리가 양옆으로 흘러나가. 그래서 혀의 측 옆으로 흘러나는 소리란 뜻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어쨌든 음운이 다른 음운이긴 하다. 영어에서는.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 이해가니? 그래서 음운은 약간 관념적인 소리이기도 합니다. 추상적인.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해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다른 소리지만 우리는 하나라고 지금 약속한 거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요거고.
자,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죠. 뭐? 얘네들은 묶어서 뭐라 그래요? 울림이 없다. 그래서 안 울림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울림이 있다. 그래서 울림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둘 중에 뭐가 발음하기가 편해? 울림 소리가 발음하기 편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음운 변동 현상은 안 울림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봐도 그래. 자, 강이 있고 각이 있으면 강은 발음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 끝까지 하는 게 강 이런 식으로. 근데 각은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 목을 긁어서 울리지가 않아서 각 이래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안 울림이 훨씬 더 발음하기가 어렵다. 근데 한자로 표현하는 것도 알아두셔야죠. 울림이 없어. 무 성음. 그럼 얘는 뭐겠어? 울림이 있어. 유 성음. 또는 장애가 있다 그래서 장애음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저기서 얘기했었죠? 진짜 인성에 문제가 있네. 아주 인성에 문제가 있어. 쟤는 뭐라 그래요? 얘는 울림이 있다 그래서 공명음이라 그래요. 아, 비장의 너 그러면 벌 받아. 성우가 먼저. 물론 저는 제 친구가 장애인이어서 되게 드립을 많이 치긴 하는데 그 친구는 팔에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볼 때 너는 팔이 아니라 머리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농담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야, 이 장애라는 단어를 보고 웃음이 터지면 좀 문제가 있지. 인성에. 양경이 좀 많아서. 아무튼 이런 것까지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요렇게. 이렇게 구분하는 건 뭐예요? 소리의 색이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한자로도 아셔야겠죠? 평음, 경음, 격음이죠. 뭐 이건 다 표에 있으니까 일부러 안 적는 겁니다. 다 있잖아요. 그죠? 평음, 경음, 격음. 근데 애들이 조금 실수하는 거. 이 셋 중에 뭐가 그럼 제일 센 소리야? 네, 격음이 제일 센 소리입니다. 근데 애들이 자꾸 된 소리를 가장 센 소리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땐 씨발의 폐해 같은데 워낙에 강한 소리니까. 근데 실제로 결국 소리의 색이라는 건 배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냐거든. 그래서 발음해보면 달라. 시발, 시발, 씨발, 이거 그냥 C로 하는 게 낫겠다. C. 이건 C는 이게 없잖아. 뭘로 할까? 아빠로 하자. 아바, 이거니까 아빠, 아파. 아바, 아빠, 아파. 파에서 배에 힘이 더 들어가. 배가 더 단단해져. 그래서 얘가 제일 센 소리입니다. 오케이? 요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됐니? 당연히 이거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모음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모음. 아니야. 자음에서 그것도 할까? 그래, 이것도 하자. 자음에서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게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발음이 고기잖아? 아이고. 근데 얘를 영어로 발음을 하면 어떻게 써야 돼? G, 코, G, I. 그쵸? 코, 기거든요?
다행이네요. 미트 안 당해가지고. 진짜 근데 미트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K G가 안 올림이잖아.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야.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같은 의문인 거지. 근데 우리 코쟁이 형들한텐 이게 다른 의문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대체 왜 이러냐라는 거야. 이 이유는요. 여기서 국뽕이 의문의 인식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뭐를 가지고 의문을 구분을 하냐면 소리의 세기를 가지고 구분을 하려 그래요. 근데 영어는 울림 여부를 가지고 구분을 하려고 해요. 이해가니? 쌤, 근데 그러면 이거 둘 다 안 울림인데 그럼 코키가 맞지 않아요? 코키? 이게 왜 일어나냐면 이 의문을 풀면 기억 O, 기억 E거든? 그러면 자, 안 울림, 울림, 안 울림, 울림이란 말이야. 그럼 울림 사이에 지금 안 울림이 끼어 있지. 그럼 이거 발음하기가 쉽겠니? 어렵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울림으로 바꿔서 읽어요. 그래서 이걸 유성음화된 기억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발음하면 실제로 기억 발음이 뒤는 부드럽게 굴러가. 고에서 지금 뭔가 걸리지, 긁지. 고기. 뒤에 기는 굴러가, 안 긁어. 이해가니? 근데 이거를 외국 애들은 어때? 뒤에 거는 안 울림이니까 인식을 하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이건 뭐가 낫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인식의 차이인 거야. 그러면 외국 애들은 거꾸로 뭘 인식을 못 하겠어? 그쵸? 이거를 인식을 잘 못해. 그래서 아까 이거였죠? Hey Kim, 딸 너무 이뻐요. 딸 낳아주세요. 뭔 개소리야 이 새끼야. 너 마스크 이지랄 한다고. 아니면 라면이 너무 짜요. 라면이 왜 짜? 라면이 너무 차요. 데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외국 애들은 이걸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된 소리를. 그래서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의문의 인식 체계 때문에. 이해가니? 요거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121쪽 보시면 아이고 의문의 정의랑 분절 의문 나와 있죠. 이거 한번 그 맨 밑에 개념코에 취소 대립상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그리고 122쪽 보시면 이제 자음표 나와 있죠. 이 표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도 이제 단모음이랑 그런 거 설명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의문하고 이제 모음하고 의문의 변동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